전치 1주 진단서로 벌금 50만 원, 실제 판결입니다. 직장 동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다 같이 장례식장 가서 조문하고 술을 마신 겁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까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았던 직장 상사와 말다툼이 생겼고 직장 상사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대 딱 때린 사건입니다. 벌금 50만 원 적당해 보이죠? 직장 상사를 때린 거 보면 평소에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다음 전치 2주입니다. 벌금 얼마일까요? 200만 원입니다. 실제 판결문 보시죠. 삼겹살집에 손님 4명이 와서 삼겹살을 2인분만 주문하니까 사장님이 인원수대로 주문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갑자기 사장님 멱살을 잡고 얼굴을 5번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버린 사건입니다. 게다가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도 사장님을 같이 때렸습니다. 벌금 200만 원, 좀 약하죠. 술 마시고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한 사람을 때린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전치 4주입니다. 벌금 얼마일까요? 200만 원입니다. 왜 전치 2주, 4주 똑같이 벌금 200만 원일까 궁금하시죠? 판결문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만나던 여성에게 우리 동거하자 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하자 여성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서 발로 밟고 목을 졸라버린 사건입니다. 벌금 200만 원, 이거 전치 4주에 벌금이 너무 약해 보이는데 바로 전에 삼겹살집 사장님 때린 사건은 여러 명이서 때렸기 때문에 죄명이 그냥 상해가 아니고 공동상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치 2주지만 전치 4주인 이 사건과 벌금이 동일하게 나왔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 다 벌금이 너무 약해 보입니다. 다음 사건 전치 7주입니다. 벌금 얼마 나왔을까요? 이번엔 벌금이 아니고 징역입니다. 드디어 징역 나왔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원래 8개월 동안 교도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2년 동안 다른 범죄만 안 저지르면 교도소에 안 간다는 뜻입니다. 판결문 보겠습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불륜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여자한테 왜 너네 가족들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서 십자인대가 끊어진 사건입니다.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아니 이 정도면 교도소를 가는 게 맞는데 이거 판사가 왜 집행유예를 붙여준 걸까요? 심지어 이 사람 폭행 전과가 이미 있고 합의도 못했습니다. 집행유예 붙은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가 거부해서 합의는 못했지만 2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니까 법원에다가 피해자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게끔 2천만 원을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 못했을 때 법원에 공탁이라도 하면 판사님께서 그걸 고려해서 교도소 안 갈 수 있게 집행유예를 붙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사건 전치 8주입니다. 이제부턴 벌금일지 아니면 징역일지 잘 모르시겠죠? 벌금 고작 300만 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판결문 보겠습니다. 한 커플이 모텔에서 자고 있다가 새벽 5시에 모텔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모텔 직원이 다른 손님 나가게 차 좀 빼달라고 하니까 이 남자분이 자다가 깨서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1층 카운터로 내려가서 내 잠 깨웠으니까 모텔비 환불해달라 이러면서 싸움이 난 겁니다. 남자가 모텔 직원 멱살을 잡으니까 뒤에서 보던 여자친구도 모텔 직원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이빨로 손가락을 물고 난리를 친 겁니다.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싸움을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같이 폭행을 해버린 거죠. 이 모텔 직원은 손가락 힘줄이 파열돼서 8주 동안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같이 맞서 싸우다가 쌍방폭행으로 같이 처벌받았습니다. 모텔 직원 벌금 30, 남자친구 벌금 300, 여자친구 벌금 300 이렇게 처벌받았습니다. 모텔 직원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를 제대로 주장했다면 무죄도 가능했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 사건 전치 12주입니다. 벌금일까요? 징역일까요? 징역 8개월입니다. 판결문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남성이 상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여기서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상대방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에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무릎뼈가 골절돼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가해자는 경찰 조사받을 때는 합의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다가 재판에 가서야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괘씸하게 봐서 교도소 8개월을 보낸 겁니다. 폭행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성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건 무려 전치 16주입니다. 4개월 동안 치료받은 거죠. 벌금일까요? 아니면 징역일까요? 징역 10개월입니다. 집행유예도 안 붙었고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판결문 보겠습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 안 하고 동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1년 넘게 여러 번 했습니다. 판결 내용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TV 보다가 때리고, 나이 속였다고 때리고, 말 대답했다고 때리고, 결국 다리뼈까지 부러졌습니다. 징역 10개월.
합의도 안 했고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교도소 10개월 충분히 들어갈 만합니다. 마지막 사건 전치 24주입니다. 6개월 동안 치료받은 거죠. 당연히 징역이겠죠. 놀랍게도 벌금 500만 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 폭행 전과도 여러 개 있었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왜 교도소 안 가고 겨우 벌금 500만 원만 낸 걸까요? 판결문 보겠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트랙터를 몰고 좁은 길을 가다가 거기 주차된 차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차 주인하고 말싸움을 한 겁니다. 옆에 있던 70대 할아버지가 싸움을 말리니까 갑자기 싸움 말리는 할아버지 멱살 잡고 끌고 가서 때리고 목까지 조른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목을 졸려서 뇌경색이 왔고 몸 한쪽이 마비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 벌금만 냈다? 이건 답이 딱 하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다른 사정도 있겠지만 그만큼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치 1주부터 쭉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셨나요? 당연히 많이 다치면 처벌이 세지는 건 맞는데 전치 몇 주 나왔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 합의, 공탁, 전과, 폭행 경위, 태도 등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량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공화국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사기꾼들이 솜방망이 처벌받는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10만 원 사기치고 100억 사기친 사람 처벌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다음 동영상 올라오자마자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독만 누르시면 됩니다.